징징거림이랑 기버 이 두 개가 연결이 되더라고. 궁금하지? 그 두 개는 너무 다른데요? 연결 지점이 없는 것 같지, 그지? 네. 징징거리지 마라. 징징거림을 멈추면 세상을 탓하거나 그런 걸 멈추는 순간 태도가 좀 달라지잖아. 그지? 그렇죠. 징징거리지 않았을. 근데 기버에 대해서 내가 계속 생각해 봤는데 반드시 테이커가 아니고 기버가 돼야지만이 성장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잖아, 그지? 네. 기버의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봐봐. 기버는 남들이 보면 누가 봐도 손해보는 행동을 해, 그지? 보통 사람들은 내가 받은 만큼 주겠다라는 생각이잖아. 그렇죠. 그치? 기버는 내가 받은 것보다 더 주겠다. 혹은 받지도 않았는데 먼저 주겠다. 그게 징징거리랑이랑 도대체 어떻게 징징거림이랑 무슨 상관이냐고. 징징거리는 사람의 마음가짐을 한번 봐봐. 자, 남편한테 계속 너는 왜 결혼기념일인데 뭘 안 해줘? 너는 왜 설거지를 안 해? 라고 계속 징징거리는 여자가 한 명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근데 그 징징거림을 멈추기 위해서는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어. 봐봐. 남편이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데 나 먼저 손해를 감수하고 징징거림을 멈춰야 돼. 징징거림을 멈추기 위해서는 내가 손해보는 그 상황을 감수를 해야 돼. 남편이 어떠한 내가 원하는 그런 행동을 해주지 않아도 나는 징징거리지 않아야 돼. 그리고 내가 기대하는 바의 행동들, 인간이면 해야 될 마땅한 행동도 하지 않지만 그것조차 기대하지 않는 거야. 그게 손해다. 무조건 손해야. 징징거림을 멈춘다는 것은 손해를 감수하겠다라는 마음가짐이 없으면 계속 징징거림이 나와. 왜냐하면 우리가 징징거리는 이유를 보면 자기가 손해를 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세상이 나한테 주는 건 이것밖에 안 줘? 혹은 나는 와이프로서 이렇게 행동을 하는데 남편은 남편 도리를 해야지. 나는 부모로서 이 정도의 행동을 했는데 자식으로서 왜 도리를 하지 않냐? 그러니까 잔소리가 나오는 거야. 내가 이만큼 했으면 너도 이만큼 해. 이게 잔소리고 이게 징징거림이고 세상을 탓하는 거거든. 그런데 난 잘 안 징징거리잖아. 징징거림을 멈추는 게 사람들이 왜 어려울까를 생각해 봤거든. 나는 세상에 별 기대가 없어.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직원은 이만큼 해야지라든가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자식은 이 정도는 해야지, 이게 별로 없어. 그게 왜 없어요? 기대를 하면 내가 괴로울 뿐이잖아. 근데 내가 노력을 들인 값만큼의 어떤 나오길 보상을 기대는 보통은 하잖아. 그건 내가 했을 때는 내가 어떤 결과물도 내가 이렇게 원하는 대로 될 수 있잖아, 그치? 근데 타인은 안 돼. 택도 없어. 내가 원래 어떻게 했던 간에 타인한테는 기대하는 바를 얻을 수가 없어. 네네. 그래서 아예 기대 자체를 없애고 대했을 때 그러면 좀 잘 못해도 내가 불편하지 않는 거야. 그리고 기대를 안 하면 또 어떤 장점이 있냐? 생각보다 잘했네. 조금 잘했을 때 같이 기분이 좋을 수가 있는 거지. 징징거림의 종류가 상당히 여러 가지 종류야. 보면 세상에 대해서 주로 모든 외부 현상에 대해서 자기 기대에 못 미쳤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는 거야. 그러면서 너 좀 더 내 기대에 부합해. 내가 원하는 거 이런 거야 라는 메시지를 주변에 계속 전파를 하는 거야. 이거는 매처나 테이커야. 내가 해줬으니 너도 이만큼은 해줘. 혹은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난 더 기대했는데 거기에 못 미치는 거야. 욕심에 의한 행동인 거지. 징징거림의 기저에는 더 받으려는 욕심이 있는 거야. 혹은 최소한 준 만큼 받으려는 그런 의식이 있는 거야. 근데 그거는 삶을 괴롭게 만드는 거고 사실상 얻는 게 없어. 근데 징징거림을 멈췄다라는 것은 더 큰 마음이 된 거야. 더 큰 마음. 나는 내 할 일을 충분히 했어. 설거지도 하고 뭐도 하고 내 도리를 다 했어. 그러면서 남한테는 바라지 않는 거야. 그러면 누가 봐도 좀 손해잖아. 손해를 감수하겠다. 괜찮다. 나는 내가 한 행위에 충분히 만족을 한다. 이 정도로면 됐다. 남이 해주는 것은 안 줘도 상관없어. 그거 어떻게 키울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마음을? 단련해야 돼요? 아니, 아예 애시당초 기대를 하지 않으면 되는 거야. 그렇게까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사람은 만약에 바꾸고 싶으면 뭐 해야 돼요? 그 기대가 이룰 수 없는 기대라는 것을 스스로 꼼꼼히 생각을 해보면 돼. 어떻게 내 자식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자라줄 수가 있겠냐고. 그거는 무슨 인형이나 로봇이면 그게 가능하겠지. 근데 사람이잖아. 변수가 너무 많아. 그래서 결코 절대 네버 달성될 수 없는 어떠한 기대든 그거는 네버 아예 불가능에 가까운 거를 기대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걸 스스로 깨달아야 되는구나. 무조건 불가능이야, 그거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깥을 쳐다보고 있잖아요. 비교를 하고 있잖아요. 저 집에는 그렇게 됐는데 저 집에는 서울대도 가고 의대도 가고 했는데 그거는 뭔가 이유가 있겠지 뭐. 그렇지. 근데 그걸 자꾸 나한테 적용을 하려고 하는 거야. 그걸 적용을 하면서 정말 열심히 했는데 대학도 못 간 사람은 예시로 안 가지고 오잖아. 자기가 좋은 것만 예시로 가지고 와서 자기 삶에 일어나길 바래.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다 했는데 서울대 갔는데 교통사고로 자식이 죽었어. 그런 상황은 생각보다 자기 삶에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 좋은 예만 끌고 오는 거야, 사람들이. 그러면 사람들이 헷갈릴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사회에선 이 사람은 뭐 이래야 된다. 예를 들어 엄마는 이래야 된다. 아빠는 이래야 된다. 어떤 기준을 세워놓고 거기에 부합하지 않으면 그것도 안 해? 사람들이 마녀 사냥을 하거나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근데 그치. 그런 경우에서 이제 사람들은 내 기준에 쟤는 쓰레기인데 뭐 약간 이런 거? 그게 사실 자기 기준 아니야. 전부 다 사회가 주입하고 있는 기준이고 그 기준을 끊임없이 주입받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게 내 기준인 줄 알아, 사람들은.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을 종합을 해서 그게 자기 기준인 것처럼 해서 넌 그 기준에 부합하지 못해라고 주변 사람들을 평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와이프가 기준에 미달하지 못하고 내 자식이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고 내 친구가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고 항상 사람들을 평가하는 거지. 왜? 끊임없이 그 기준을 주입받았기 때문에 그래. 그런 기준을 들이미는 거는 누구한테 할 수 있냐? 자기 자신한테 해야 되는 기준들이지. 세상에서 좋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기준들은 내가 나를 단련하기 위해서 주어진 거지. 남을 평가하고 남을 어떤 잣대를 가지고 보라라는 게 아닌데 남을 그런 식으로 보면서 자기는 그렇게 안 해. 자기는 고만고만한 정도까지 만들어 놓고 나 요 정도 노력했어. 그러니까 너도 이 정도여야 돼. 남한테 들이대는 그 기대나 잣대는 전부 다 자기 마음의 도구로 작용을 하는 거지. 그러면 어찌됐건 고통스럽더라도 계속 화살을 그 시간을 쓰는 걸 자기한테로 돌려야 되네요. 그치. 내가 어떻게 변할까? 항상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기대를 걸 수 있는 것은 나 자신. 내가 여기까지 뭘 할 거냐. 그건 가능하잖아. 충분히 가능하잖아. 그거 역시도 근데 너무 대단한 기대를 걸면 안 되는 게 더 최소 범위의 기대를 하는 게 좋아. 오늘 하루 뭘 할 거냐라는 충분히 실현 가능한 거. 이거. 100억을 모을 거야 해놓고 그거와 관련된 없는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사람보다 그냥 이 목표는 뭘 설정하든지 괜찮아. 근데 그거와 관련된 일을 매일 하는 거지. 집중은 매일에 이 현재 이 순간에만 해야 되는 거야. 자꾸 정신이 저 100억에 가 있으면 이 행동은 백날 해도 100억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여기에 관심을 안 둬. 근데 이 행동의 합이 결국 그걸 만드는 건데 이건 등한시한단 말이야. 그래서 괴로워. 괴리감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그럼 기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본은 투덜대지 않는 사람인 거지. 징징거리지 않는 사람인 거지. 네, 자기한테 집중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서 뭘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에 집중했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뭘 해줄 수 있냐. 이것도 가능한 컨트롤 범위 내에 있는 거야. 호구가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되다가? 호구? 호구가 아니야. 이거는 다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그런 사람, 그건 아니고 자기 결정권이 없는 사람이야. 자기 주관이 없고 남한테 휘둘리는 사람이야. 자기 중심이 뚜렷해야 돼. 그러니까 내 주관이 뭐가 옳다 그러다가 명확해야 되는 거야. 남이 하는 말에 휘둘리지 않고 남이 뭐라고 하든 간에 내가 그 사실을 좀 더 깊이 생각하고 깊이 조사해서 그러니까 공부하지 않는 사람은 이 주관이 없어 원래. 그래서 휘둘리는 거야. 여기서도 기버가 되기 위해서는 내 주관이 있어야 되는데 그 주관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공부. 본 것도 없고 생각한 것도 없는데 무슨 기준이 있겠어. 사람들은 책을 읽지 않고 한 문제에 대해서 깊이 사고하지를 않기 때문에 기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독서를 하지 않는 사람은 어떠한 기준도 없다라고 보는 게 맞아. 그런 사람은 어떤 판단을 하면 안 돼. 판단을 하면 다 실패를 하고 사기를 당하고 남들한테 호구가 잡히고 삶이 좋은 쪽으로 절대 흘러가지 않아. 어떻게 기준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판단을 하려고 하더라도 주식 한 주를 사려고 하더라도 부동산 아파트를 하나 사려고 하더라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뭔지 내가 지금 무슨 행위를 하고 있는지 충분히 책을 몇 권만 읽으면 내가 아무것도 몰랐다라는 사실을 아는데 대부분 어디서 막 주워 들었거든. 그건 남들의 이야기지 내 주관이 아닌데 그 얘기를 가지고 판단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잖아. 그건 전부 다 두려움과 불안에 의한 행동. 왜? 남들은 그렇게 됐는데 성공 사례들을 막 들으면 나도 그렇게 해서 성공을 해야 될 것 같잖아. 그래서 내 주관이 없는데 그걸 따라가. 근데 항상 그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 끝물이지.
남들이 판단을 하고 행동을 했을 때는 아무도 거기에 길이 있다라는 걸 인정해주지 않을 때 공부를 한 사람들은 그 길을 발견을 하고 두렵지만 혹은 낯설지만 그 영역으로 들어가서 이득을 취한 거야. 근데 이미 많은 사람이 이득을 취했잖아. 이제는 거기는 끝물인 거야. 낯선 영역이 아니고 익숙한 영역이 되어버려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 거기는 어떠한 이익도 없어. 그래서 끝물에 막차 타고 상투 잡고 망하는 거지. 공부하지 않고 주관이 없고 휩쓸려 다니는 사람은 계속 삶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 기버가 될 수도 없네요. 진정한 기버가. 기버가 될 마음도 없는 거지. 기버가 뭔지도 모르고 자기가 통제권이 있는 사람들만이 남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냐라는 생각에 미칠 수 있는데 자기가 통제권이 없고 맨날 어떤 세상에 대해서 탓을 하고 있고 투덜거리고 있고 나한테 왜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면서 자꾸 쳐다보고 있으니까 마음이 중심이 여기에 있지 않고 남들을 평가하거나 남한테 기대를 하고 있는 거지. 나는 바뀔 생각이 추호도 없고 남을 바꾸려고 하는 거지. 그런 사람은 항상 테이커,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 나한테 좋은 일이 왜 일어나지 않을까 이게 궁금한 사람이야. 그래서 맨날 복권 사는 거지.